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막거는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CI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 워낙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점점 확산되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가 이제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하고 다양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우리가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늘 수세코리아와 오픈소스 컨설팅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각자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 주제 가지고 세 번째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수세코리아 최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픈소스 컨설팅 김호진입니다. 네. 자, 손에 잡히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오늘 이제 최대한도로, 예. 구름 잡는 얘기는 최대한도로, 개념 같은 건 하지 말고, 예. 뭔가 그 실제적인, 프랙티컬하게, 프랙티컬하게. 유스케이스 위주로 갈 건가 보죠, 오늘? 예, 오늘 제 발표도 발표지만 네. 데모도 준비되어 네네네. 있어서 실제로 솔루션을 설명으로만 듣고 네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네네.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서너 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전달드리는 게 더 제대로 된 네. 효과적인 전달 이런 걸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HCI는 뭐 다들 알고 계실 네. 거고, 토카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란 도대체, 예. 무엇인지, 예. 물론 그거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그거를 좀 쉽게, 클라우드 HCI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HCI 이미 다 잘 쓰고 있는데, 지금.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제가 그냥 짧게 먼저 하고 또 그래, 오케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HCI라는 게 컴퓨트,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두 개를 좀 컨버지해서 하나의 리소스처럼 이렇게 디파인하고 뭐 그걸 이제 프로비전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자 솔루션인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를 묶어 하나의 리소스처럼 쓰는 그 부분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대명사인 쿠버네티즈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리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리소스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SD라고 하는 그 데이터 파일의 매니페스트 형태로 정의해서 저장을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리소스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HCI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 쿠버네티즈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쿠버네티즈가 연결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 솔루션이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 수세 이제 하베스터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지 않습니까? 예. 그 하베스터는 그러면 만들어질 때부터 쿠버네티스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이에요. 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점이 어. 이제 쿠버네티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VM을 컨테이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 그렇게 운영이 자, 되는 VM을 컨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VM 이미지를 와서 그 네. 컨테이너 하나에 랩핑해서 컨테이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라이브니스 프로브니스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를 VM이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테이크오버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포할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렌처를 통해서 클러스터 자체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 VM과 클러스터하고 딱 연결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VM을 예. 컨테이너로 말아버리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베스터가 태생이 이제 쿠버네티스 만드니까 VM도 그냥 컨테이너로 말아버리는군요. 예. 말아버리면 얘가 컨테이너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의 어떤 좋은 점, 쿠버네티스 관리할 때 좋은 점들을 다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 기존의 IaaS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멀티로 가져갔다가 VM이 노드가 죽거나 하면 이 VM들이 자동적으로 이베큐에이션이라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VM 자체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VM에서 계속 톨러런스나 테너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죽었냐 살았냐 해서 몇 초 이에 상태가 어떻게 되면 움직일 거라는 것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꼭 멀티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한 대 가지고 계속 물론 다운타임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테이크오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이제 그 HCI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VM을 이렇게 컨테이너로 싸는 거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이저에 네? 예, 일반적으로 올리는 상태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VM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VM을 만드는데 그 VM 자체도 사실은 그 하이퍼바이저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이제 에뮬레이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무겁겠네요. 예, 무겁죠. 예, 무겁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모든 그런 좋은 점들을 바로 적용할 수가 쉽지 않겠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데모에서 보면 기존에 이미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VM, 뭐 다양한 회사들이 VM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하베스트에서 래핑하는 것이 예. 쉽게 되나요? H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능하고요. 오. 실제로 KVM의 큐카우트라는 이미지 형태로 대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V사의 이제 그 V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VMDK라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큐카우트 이미지를 컨버트해주는 작업 명령어로 네네네.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컨버팅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올리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엑스 기존에 VM에서 엔진엑스 돌아가던 거를 그대로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인 이 수세 그 하베스트가 나온 지도 지금 2년 넘었죠. 네. 국내에서 예. 그죠? 2년 넘었는데 최근에 그 지상님이나 아니면 옵스 컨설팅 쪽에 의뢰가 많이 오는 것이 어떤 기업들이 이거에서 관심이 있고 의뢰가 많이 옵니까? 어떤 고민들이나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제일 많이 의뢰가 오나요? 일단 묘하게 이제 시장에서 저희 움직임보다는 네. 지금 이제 가상화 영역의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VM웨어가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프라이싱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VCPO를 쓰시던 고객들이 이제 뭐 기존에 내시던 그런 어떤 비용 대비 굉장히 이제 큰 비용을 이제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란 단어를 쓰셨는데 예. 굉장히란 뭐 20, 30%가 아니라 훨씬 더 큰 20, 30% 이상 훨씬 더 큰 형태의 몇 배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코스트 증가를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모색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나서 여러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리지만 그런 어떤 이제 가상화 영역의 대안으로서 수세 렌처를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관심들을 보이시고 바로 POC부터 하자고 네. 그렇게 요청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오픈소스 컨설팅 쪽으로도 뭐 저희도 연결을 해드리지만 직접 영업을 하시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POC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POC방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VM을 쓰다가 거기다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싶은 거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 하베스트는 렌처라는 쿠버네티스 오케이션 툴과 1대1로 완전히 합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올리고 VM을 올리는 클러스터를 올리는 그런 네네.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전에 VM 올리는데 그 다음에 컨테이너 올리기 위해서는 따로 컨테이너를 올리는 툴을 따로 사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렌처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그리고 VM 자체도 렌처의 모든 기능들이 다 어댑티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VM웨어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뭐 POC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이게 쉽게 일단 VM웨어에 HCI 쓰다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로 뭔가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거나 그런 것도 어떤지. 고객들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가 바꿔서 말아서 다시 바꿔드린 다음에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건 스토리지랑 뭐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VM에 있는 네트워크 흐름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VLAN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답터 형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스토리지랑 그 다음에 VM들이 통신하는 거,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그 네트워크 같은 것들 다 흐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전혀 꿀릴 것이 없다. 네.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존에 이제 가상화는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 형태로 진행을 쭉 해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계속 고도화되고 있었고 그중 일환으로 이제 HCS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에볼루션 하면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하드웨어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쪽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이해가 맞아서 계속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이제 또 발전을 하면서 쿠버네티즈 기술이 보편화되고 쿠버네티즈가 시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뭔가 그 장점들을 취하면서 네. 기술들이 이제 또 융합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V사 같은 경우도 V스피어도 있지만 탄주라는 이제 쿠버네티즈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믹싱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제품도 이제 전개가 되고 보니까 vCPO 이제 7.0부터는 이제 vCPO 안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누타닉스와 같은 HCI에서 출발한 그런 기업들의 솔루션도 보면 안에 이제 쿠버네티즈를 이제 그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저희가 상대방 경쟁사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잘 모르면서 이렇게 뭔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실제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 데모라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태생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스타트를 해서 쿠버네티즈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형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로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얘는 이질성이 전혀 없어요. 마치 하베스터라는 솔루션과 렌처라는 솔루션이 이게 다른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솔루션에서 매니페스트만 있고 그냥 함께 움직이는 그러니까 DNA 같은 거죠. DNA가 완전히 DNA죠. 같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결합은 해놨는데 사실은 서로 다르게 아직은 오케이. 이제 놀고 있는 예,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직 이제 전개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